안녕하십니까. 수학과 대학입시의 전문학원 정수학 전문학원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인원술 기출문제를 가지고 연세대학교 수인원술을 분석해 보도록 할 거예요. 연세대학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수인원술 중에서 상당히 어렵게 시험이 출제되고 있는 학교지요. 그죠? 네. 근데 내년 2025학년부터는 가장 크게 바뀌는 틀 중에 하나가 그렇죠. 지금까지는 과학과 수학을 같이 보는 그런 학교 논술 시험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수능논술만 시행하는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150분 동안 시험을 보면서 초창기에는 과학 시험을 먼저 나눠주고 30분 뒤에 수학 시험지를 나눠주고 최근에는 수학과 과학을 동시에 나눠주는 그런 형태로 좀 바뀌긴 했는데 내년에는 과학 논술 안 보니까 수능 논술 시험지만 갖고 나눠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연세대는 솔직히 예전에는 상당히 많이 정말 난이도가 정말 헬게이트였죠. 그런데 2019년도에 신촌 캠퍼스에서 의대 논술이 빠지면서 조금 난이도는 살짝 좀 꺾이는 면이 없잖아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봤을 때는 2012년도에 수능논술이 가장 거의 피크를 찍었고요. 2012년도 13학년도가 가장 어려웠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 뒤로는 조금씩 의대 논술도 빠지고요. 물론 미래 캠퍼스에 이제 그러니까 미래 캠퍼스의 의대를 시험을 보고요. 이제 본캠에는 그러니까 신촌 캠퍼스에는 약대하고 수의대 이렇게만 시험을 보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2025학년도에는 과학 논술은 폐지 시행하지 않고요. 이제 수능 논술만 갖고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논술 난이도는 상당히 높다라고 하긴 했는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높은 거고 예전에 비하면 조금 다소 내려간 거는 없잖아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연세대 기본적인 것들 기본적인 개혁이나 다른 것들은 우리가 다른 데서 많이 또 정보를 얻고 있으니까 선생님은 기출 문제를 갖고 이런 형태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좀 알고 짚어주도록 할게요. 자, 우선 세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솔직히 얘 같은 케이스는 이제 확률과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시험 문제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봤을 때 선생님은 확률과 통계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정수의 성질, 그죠? 수의 성질이죠. 정수의 성질이라고 해서 약배수에 관련된 것들, 그죠? 약수, 배수, 이해배수 이런 것들이 시험에 더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얘 같은 케이스는 지금 보통 확률이라고 해서 처음에 기본적으로 하는 덧셈 정리라든지, 그죠? 혹은 조건부 확률, 이런 것들이 거의 그러니까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정수의 성질과 약배수라고 해서 그냥 겉으로 표장되기에는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형태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얘 문제 난이도는 제가 볼 때는 세 개 중에서는 중간 정도 난이도로서 얘는 추론하는 게 그죠? 규칙성 찾는 거죠. 얘는 추론 문제로서 규칙성 찾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것만 찾고 나면은 그렇게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이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얘 비슷한 문제 같은 케이스는 21학년도 자, 얘 같은 케이스는 참고로 21학년도에 4번 문제를 한번 같이 참조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일일이 경우의 수를 다 나눠서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우의 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4번 같은 케이스도 그러니까 1-3번 같은 케이스 경우 나눠가지고 한 번 떨어지는 거, 2번, 3번 이렇게 해서 경우 나눠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엔 두 번째 문제인데요. 두 번째 문제는 얘는 얘도 잠깐 예전과 비교해보면 21학년도 얘는 모의논술 21학년도 모의논술을 잘 발표하지 않는데 이때는 모의논술 발표했는데 모의논술 3번 유형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도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렇게 높진 않은데 얘는 시간의 압박이 상당히 있는 문제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문제예요. 특히 4번 같은 케이스를 갖다가 계산을 일일이 하려고 하면 폭망입니다. 얘는 4번 같은 케이스는 계산을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계산한 문제가 아니고요. 얘는 그냥 개념을 가지고 이해한 다음에 해석만 해서 답을 찾는 그런 형태의 문제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그리고
여기서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린 것 중에 하나가 그죠? 3번입니다. 3번. 그죠? 3번 같은 케이스는 얘는 A, B, C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3번 같은 케이스는 A와 B와 C의 조건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눠지죠? 네 가지 경우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죠? 첫 번째, 그죠? 첫 번째 경우만 정확하게 푸시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경우만 정확하게 풀고 그다음에 첫 번째 경우만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세히 첫 번째 경우만 자세히 설명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요. 빨리 계산은 빨리 하고 그래프만 그려서 끝내셔야 됩니다. 그래프만. 그래프만 그려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끝내야 되지. 얘는 마지막 거까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끝까지 설명을 하려 그러면 시간상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 정도 난이도하고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 어쨌든 이 정도 난이도와 시간이 필요한 문제는 서술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지필하는 거에 너무 신경을 쓴다든지 서술하는 거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게 아니고요. 얘는 그냥 어쨌든 간에 끝까지 제대로 푸는 겁니다. 제대로 풀어서 답을 구해내고 그래프를 다 완성하는 것에 관건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케이스는 평상시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하실 때도 연세대를 갖다가 훈련하고 하실 때도 이 정도 난이도와 시간이 걸린 문제를 만났다 한다면 답안지에 바로 그냥 곧장 풀고 작성하는 시작하는 것을 훈련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얘는 관건이 될 것 같아요. 4번 같은 케이스도 하여간 제대로 다 끝까지 풀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해석만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다음에 3번 같은 케이스는 아마 요 세 세트 문제 중에서 기하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항상 연세대는 기하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2024학년도 기출문제가 아직 뜨지는 않아서 그런데 학생들에게 시험 보고 학생들에게 쌤이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세 문제가 나왔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네 문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인데 4번에 기하가 나왔다고 해요. 4번에 기하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때도 2023학년도도 마지막에 기하가 나왔고요. 요 기하는 그렇게 난이도가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가장 쉬운 문제고요. 그렇게 사고력을 많이 용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세대 논술을 준비했던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다 잘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3번 같은 케이스는 선생님이 따로 뭐 주의하거나 설명할 거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올해 논술과 2023학년도 기출을 봤고요. 2024학년도 기출은 선생님이 문제가 업데이트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해줄 텐데요. 연세대를 시험 보는 친구들이 만약에 제시물이 3개가 나왔다, 4개가 나왔다 했을 때 그거를 전부 다 해결하고 나오기는 전부 해결해서 나오기에는 조금 역부족일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럴 때 요령은 뭐냐면 본인이 확실하게 자신 있는 거, 자신 있는 문제를 갖다가 집중 공략을 하시는 거예요. 시간 안에. 그리고 조금 내가 얘는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는 시간을 좀 덜 투자하고요. 내가 확실하게 해가지고 점수를 딸 수 있는 문제에 집중 투자해서 거기서 점수를 얻는 것이 하나의 요령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것만 최대한, 물론 다 하면 좋죠. 근데 그리고 이제 다 쓰고 나와야 되는 학교들도 있지만 연세대는 아마 시간 안에 그걸 다 해결하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네, 도움되시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정보를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